이번 주 미국장 마지막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한번 조정 받았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면서 전고점 원저리에서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이 너무 세죠. 우리나라도 다시 반등하면서 꺾이는 것 같던 게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글로벌 주식 전체 달을 보면 이게 캔들 차트 요게 S&P 500 지수고요. 여기 날아가고 있는 요게 이제 일본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거 요게 그 센섹스 스탁스 50 유로 지수 요게 닥스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 지수하고 미국 지수 잘 가고 있죠. 일본 지수, 선진 지수. 그 중에 좀 빠져 있는 게 영국이에요. 얘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좀 빠져 있고요. 이머징 아시아 뭐 이런 쪽에서는 인도 지수가 지금 잘 날아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힘빨이 좀 빠졌어요. 옆으로 기고 있죠. 나머지는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잘 버티고 있을 때 쭉 빠졌다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AI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장, 물론 좀 이따 보면 AI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주도하고 있는 이제 미국 시장의 수혜를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 지수인데 중국 지수는 장이 이제 아직 춘절 기간이 안 끝나서 이번 주에는 장이 없었죠. 얘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심상치 않은 이게 쉽지 않게 보이는 건 이게 보시면 여기 이게 최근에 상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MAGS라고 코드명을 쳐보면 나오는데 이게 그 상위 7개 미국의 주식들만 딱 모아서 끄집어낸 ETF거든요. 이게 역시 추세상 이게 이제 더 이상 길게는 안 나와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차트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점을 보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MGK인데 이게 그 메가캡 중에서 성장 주들만 뽑아놓은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게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상위 7개 주식이 가장 강도가 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스몰캡하고 미들캡인데 최근 보면 스몰캡하고 미들캡도 살짝 들려서 올라오고 있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대형주가 끌고 올라오고 있는 거에 이제 중소형주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섹터로 보면 여기 이제 이 캔들 차트로 되어 있는 게 여기 기술주입니다. 미국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날아간 거 이게 통신주예요. 여기 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게 헬스케어거든요. 이건 일라일리 그 비만 관련된 약 있죠. 그 관련 때문에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노란 거 요게 금융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게 산업재예요. 아직 소재 영역까지는 안 그런데 전반적인 산업 관련된 그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려 올라오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단순히 상위에 AI에 관련된 쪽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만 치부하기는 약간 다른 색깔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긴 합니다. 여하튼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놓고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간 건 맞거든요. 주시장이. 그래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작 뉴턴이거든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내신 이분이 예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 내용 그건 아니에요. 이 동화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 그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들 이제 이분의 일대기를 써놨는데 이 내용들을 보고 싶으시면 이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 책을 찾으시면 돼요. 금융 특유의 역사라고 하는 에드워드 챈슬러가 쓴 내용에 보면 인간이 살면서 아주 여러 가지 그 광기에 휩싸인 투기의 행태들이 여기 이제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뭐 예전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튤립 한 송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의 주택 가격 한 차보다 높았었던 뭐 그런 시기도 나오고, 그래서 인간의 광기가 얼마나 무모한지 그리고 그 무모한 행위를 반복하는지를 여기 보여주거든요. 지금은 경제 지표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인간 지금 투자자들이 약간 일정 부분 광기에 쏠려 있는 패턴이라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도가 여기서
꺾이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꺾여야 된다고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안 꺾이고 올라간다고 해서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그게 이상한 거예요. 광기에 휩싸였을 때는. 다만 이제 문제는 얘가 언제 꺾일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패턴을 보면 경제 지표가 약간 좋지 않게 나오면 주식시장이 꺾였다가 주식시장이 올라갔다가,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근데 경제지표 좋으면 꺾였다가 이걸 반복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는데도 올라가고 안 좋게 나오는데도 밑으로 약간 흔들리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게 통일된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쓸려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급격히 조정을 받았던 거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게 2월 13일 날 미국의 코어 CPI 지수가 기대치보다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코어 YOY 전년동기 대비, 요거는 그냥 전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이것도 이제 올랐죠. 기대치보다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올라갔어요. 요건 뭐 MOM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젠가요? PPI가 또 올라왔거든요. 그저께 금요일이겠죠. 예, 금요일 날. 예, 보면 예, 보시면 기대치보다 올라왔죠. 전월보다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PPI 쪽이 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CPI 올라갔다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PPI 또 올라온 거 보고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혼재돼서 나온 게, 또 이제 지표 중에 하나 나온 게 중요한 게 이제 리테일 세일입니다. 리테일 세일이 이게 보시면 1월 소비자, 그러니까 그 소매 지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뚝 떨어졌어요, 아래로. 5.3이던 게 0.6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전월 대비 증감률도 플러스 0.2 정도로만 가라앉을 거라고 예측했던 게 0.4로 마이너스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왔다 갔다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지표들은 혼재되고 있는 거죠. 소매 판매가 지금 안 좋게 나오면서 이거 연준이 또 뭔가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반짝했다가 이건 15일 날 나온 겁니다. PPI는 또 세게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금리 안 내리겠네 이러면서 또 다시 흔들린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도 반증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PC는 안 나왔거든요. 요게 그 리얼 리테일 세일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실질 소매 판매. 그래서 추세적으로 내려왔다가 작년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추세적으로 전환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요, 지금. 이게 전전월 내려갔던 하락폭보다 더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진 거예요, 전년동기 대비로 보면. 이거는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움직임이 이렇게 크질 않았었는데 여기서 쭉 빠졌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계속 유지될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용 부분 때문에 고용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이게 못 버티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가게들도 상황이 안 좋아서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매 판매가 꺾일 거다,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적으로 그렇게 갈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죠. 다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유지되는 상황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는 일단 일정 부분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지수인데요. 이건 미시간 심리지수가 나왔거든요. 16일 날 나왔습니다. 이거 금요일 날 나온 거죠. 이때 보시면 요거는 기대지수거든요. 익스펙테이션이니까. 근데 예측치보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월 대비도 올라갔고.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 있죠. 이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은 전월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 예측치보다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계속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 아직 기대치가 꺾이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나오고, 컨퍼런스 보드는 월말쯤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1월 달에 나온 건데, 컨퍼런스 보드가 1월 말에, 2월 말에 이제 여기 다시 나올 거거든요.
얘도 보면 1월 말에 나왔을 때 보면 이 기대치는 살짝 꺾였고 이 현재 상황, 그러니까 그 현재 상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게 1월 말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 주식시장과도 상관계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시장이 꺾이면 얘도 일정 부분 꺾일 건데 아직 주식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미시건 심리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괜찮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인데 고용 중에서 이게 노동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그 모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전체 시간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하고 그다음에 QOQ로 전월 대비 증감률을 따진 건데 뭐 추세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바닥점에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주간 일하는 숫자예요. 노동자들이 주간 평균 시간수, 노동수. 근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밀려 내렸습니다, 지금. 요 직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있었던 노동 시간에 중앙치보다도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준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일자리가 그만큼 뭐 강하게 추가 신규 고용이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패턴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AI가 들어오면서도 또 강력하게 AI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IT나 뭐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는 막 해고들을 아직도 계속 때려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그 경제활동 인구를 가지고 풀타임하고 파트타이머 비율을 나눠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 경제활동 하는 인구 중에 풀타이머 쪽 비율과 파트타이머 쪽 비율을 나눠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란 게 풀타이머인데 풀타이머하고 빨간 게 파트타이머 비율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는 풀타이머 비중이 점점 올라가요. 그런데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으로 움직일 때가 되면 풀타이머 비중은 줄고 파트타이머 비중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굉장히 좋으면 정규직으로 계속 뽑아지기는 숫자가 계속 늘다가 어느 순간에 경제가 좋지 않은 패턴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 정규직을 줄이고 그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이머를 계속 쓴다는 거예요. 비율이. 그렇게 이제 경제가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 초반에 계속 인건비가 공격적으로 풀타이머 비중을 늘렸다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풀타이머 비중을 줄이면서 파트타이머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최근 패턴을 보면 이 속도가 얘가 뒤집혔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크로스를 맞았다는 건 의미가 없고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추세가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있던 게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바닥이 여기죠. 비중이 여기였었는데 얘는 고점이 여기였는데 고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 파트타이머 쪽에 사용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풀타이머 쪽에 사용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고용시장의 고용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진다는 뜻은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 준다는 뜻이겠죠. 거기다 노동시간이 줄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 사람을 계속 추가로 고용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론 연준위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도록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게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가 좀 식어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식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넘어갈 거냐, 이게 살짝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지는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패턴으로 넘어갈 거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것처럼 연준이 예측하지 않았던 것처럼 식은 방향이 좀 더 강도가 세질 거냐, 이게 논점인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논점은. 근데 주식시장은 이게 살짝 소프트 랜딩으로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냥 살짝 식는 정도로 끝나고 다시 경제가 돌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 달려갈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약간 이걸 불안정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간단히 식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장기 차트를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90년대 기준금리가 내려갔다 쭉 올라왔는데 추세적으로 여기서 한번 쭉 내려주면서 이 98년도에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커브하기에서 내려졌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경기 사이클이 이제 한
1년, 2년. 뭐 주가는 뭐 2000년대부터 깨지긴 했으니까 주식시장을 한 1년 정도 조금 더 추세적으로 밀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사실 크게 주식시장을 계속 밀어 올리지는 못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조금 더 버티게 해주긴 해줬는데, 이때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하고는. 지금하고 다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금리가 옛날 금리만큼 그렇게 낮지가 않은 상황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 수준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로 겪는 최초의 지금 금리 수준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게 좀 다른 점이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이 부분이 달라요. 노동시장을 보면, 자, 이게 지금 요 시기 98년도 후반기에 금리를 내렸거든요. 이때 보면 이게 평균 노동 시간이고, 빨간 거하고 파란 게 있는데, 파란 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이게 전월 대비 증감이거든요. 근데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여기 보면 2.2% 정도 돼 있고 마이너스로 찍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주간 노동 시간도 일정 부분 이전에 있었던 시간에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던 시기예요. 이때가 98년도가 살짝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보면 이 노동 시간이 밑으로 쭉 빠지고 있고, 여기 보면 둘 다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모두 다 제로점으로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기 때문에 요거 제로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 시간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앞에 보셨던 이거 중에 보면 이제 실업률도 과거 예전에 9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98년도 그때 난리를 쳤을 때가, 금리를 내려주고 액션을 취했을 때가 4% 상단 부분에 좀 4% 하다 아직 4%가 깨지지 않아서 완전 고용이나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고용 자체가.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지금 3.87이든가요? 8이든가요? 여기죠. 3.7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 약간 사이클을 더 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금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도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90년대 후반부에 보면 이거는 연체율이거든요. 연체율이 크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가 되는 게 이 빨간 거였는데, 이게 분기별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빨간 게 뭐냐면 이게 사업자 대출이에요. 미국 가계경제가 70%가 가계경제, GDP의 70%를 가계경제가 담당한다는 관점에서 사실 이때는 사실 그렇게 상황이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크레딧 카드고요. 요 밑에 있는 요게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이게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0년대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 밑에 보면 이것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업부동산 연체율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얘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은행과 관련된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올 커머셜이거든요. 이 파란 게 쭉쭉쭉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상황이, 그때 90년대하고는 상황이,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 이전에 겪었던 금리가 이 정도 금리는 충분히 겪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 10수년 동안 겪지 못했던 금리를 지금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탄탄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를 살짝 내리면 다시 사이클이 돌까? 제 생각에는 사이클이 못 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거하고 파란 거 있죠.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인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뒤로는 80년대 이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뒤로는 경기 수축을 겪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연준이 이 장단기 역전된 상황에서 경기 사이클의 수축이 없이 지나가겠느냐?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만 보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산업재나 이런 것들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거는 수개월 동안 일어나는 단기 변동성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움직임, 광기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경기 사이클의 큰 움직임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90년대처럼 금리를 살짝 내려준다고 해서 조금 더 이 사이클이 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는 게 맞아요. 무역 지표들도 특히 이제 많이 살아나고 있고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게 맞는데,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게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만큼 확실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표는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문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자산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공격적이면 주식 포지션을 늘려서 액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 쪽에서 움직여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주식 포지션에서 액션을 취하는 거는 이제 조정 시에 매수하고 반등 시에 매도하는 것들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 비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몫에 달린 거죠. 각자의 투자 패턴에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눠서 보여드린 게, 지금 조정받았다가 반등할 때 가장 센 게 MGK가 가장 셌었거든요. 매수할 수 있는 ETF로는. 그런데 여기 MAGS 요게 새로 올라오면서 요게 좀 더 강력하게 튈 수 있는 지금 영향이 생긴 거고, MB에다 그러니까 AI 쪽만 포커스를 두고 여러 가지 주식을 사는 게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좋지 않은 MAGS에서는 좋지 않은 성향을 보이고 있긴 하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소수에 집중해서 투자할 거, 아니면 지수에 투자할 거,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있지만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게 지금 일본인데, 일본은 사실 엔화 약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고 나면 과연 이게 미국만큼 올라가는 거겠냐, 뭐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제가 비교를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려면 미국 쪽에서,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액션을 하더라도 주식에서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각자가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지표 몇 가지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큰 추세 움직임, 경기 사이클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